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근제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이 2억 원이고 산재보상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1억 원에 대해서 근제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 행정적 책임, 재해보상 책임, 민사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받는 부분은 아니기에 논외로 하고 재해보상 책임과 민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르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이는 보통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 책임,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에 따르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받던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사고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보통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보상 항목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가 보상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재해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평가해 봤을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산재비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차액, 일시수익 차액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손해액을 근제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은 보험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과실과 후유장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과실의 경우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제보험에서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장애평가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급수에 따라 장애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근제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로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시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중반 근로자 A씨의 사례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콘크리트 시공 작업 도중 밟고 있던 발판이 흔들리며 추락해서 척추의 압박골절과 발 뒤꿈치뼈 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분은 산재보상으로 요양급여 이외에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 9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등 총 7천만 원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근제보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니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고 근제보험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여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근제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가동 연한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받아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정년에 가까운 경우 혹은 정년을 넘긴 경우 그리고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고 입으신 경우 근제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며 근제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와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소득이나 과실, 후유장애 등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